네, 강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날 한미반도체가 2% 정도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자, 미증시는 좋았는데 한미반도체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보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문제가 돼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을까? 물론 미증시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증시가 반등이 나온 그런 상황에서 뭐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미반도체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은 대략 길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쵸? 지금 가격 정도 20일에서 62평의 이격이 좁혀지는 그런 상황이 지나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고요. 이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등하는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 여기서 올라가는데 필요한 거의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 이 정도의 시간 이후에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횡보하는데 일단 지금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갔고요. 그쵸? 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뭐 한 3주 정도 지나갔고, 다음 주가 되면 한 달 딱 채워지는 거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거의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러면 5월달 지나고 6월달 지나고, 그쵸? 한 6월 중순이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6월 중순까지 우리가 타점을 잡고 최적의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드릴 거고, 미증시나 이런 부분은 제가 미증시 관련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자꾸 이렇게 한미반도체나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악재성 기사를 자꾸 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미반도체 B2 역대 최대 찍었다. 자, 4월 말 1193억 원까지 치솟아 종 주가 조정의 매수기의 판단. 그쵸? 반도체 제외하면 대안이 많지 않다. 뭐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지도 잘 모르겠다는 소리죠.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4월 말 1193억 원까지 치솟았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신용융자 잔고 추이. 작년 12월 말 418억, 444억, 560억, 776억, 1193억까지 늘어났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신용 잔고는요, 금액에 따라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고 뭐 B2가 늘어나서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신용 잔고가 아니라 신용 잔고율이에요. 시총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의 신용 잔고율이 쌓여져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1193억을 빚으로 샀다고? 그러면 이거는 내려가면 이만큼 물량이 털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신용 잔고율, 여기 정확하게 1.21%입니다. 그쵸? 신용 잔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만약에 잔고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여기 있죠? 신이라고 써여 있죠? 이게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그쵸?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용 위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무엇보다 성장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주식들,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요, 신용 잔고율, 그쵸? 신용 잔고율이 높아지면서 증권사에서 신용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이럴 때까지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바뀌더라도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지, 내가 팔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바뀌었다 그래서 바로 팔아야 된다, 신용 문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신용에 대한, 여기 그쵸? 신용한도 초과라고 뜨는데 이때는 신용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냐면, 뭐 증권사나 그런 것마다 그 표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굉장히 뭐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이때 그 상승하면 이격도가 높아지고, 그 이격도가 높아지는 구간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뭐 문제를 삼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실제로 걱정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1193억, 한미반도체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정도의 이 신용 잔고 금액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닙니다. 그쵸? 항상 그냥 뭐 평균적으로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내용을 보면 반도체 산업 전망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빛을 내서 주식 투자, B2에 나서는 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한미반도체의 신용잔고는 상장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는 게 맞고, 그런 과정에서 신용잔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B2가 꺾이는 흐름에서도 반도체를 선호하는 투자 심리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이다. 미증시가 당연히 그러니까요. 기업
이익 세력과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이외에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성장하는 산업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쭉 내려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가 뚜렷한 한미반도체는 신용잔고는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한미반도체의 비투는 지난달 17일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하더니 잔고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잔고율이 중요해요. 근데 잔고율은 지금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1,193억 3,275만 원. 자꾸 이렇게 금액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1,000억 원, 현대로템 1,028억 원, 그쵸?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현대로템의 시가총액이 보세요. 4조입니다. 4조. 4조에서 1,000억이랑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은 12조. 그쵸? 12조 6천억이에요. 고가 따지면 15조 가까이 되는데 1,000억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에서 AI 반도체 수요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HBM 수요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신용잔고율이 늘었다. 근데 22평 이탈했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내려가면 반대매매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 관련해서는 모두 다 무시하시고 보셔도 된다. 아직까지는 신용잔고 관련해서 위험한 상황이 나왔을 때는 제가 그 사전에 다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미증시가 상승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 그리고 나서 효율을 높이면서 타점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구간 이런 부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효율이나 타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이 효율이나 타점 관련해서도 보면 자꾸 막 수급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수급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타점에 대해서 강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움직임을 보면요. 내 계좌 수익입니다.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 570%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코스피나 코스닥 등락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과정에서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이고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어떤 매매를 했길래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는지 그게 중요한데 자, 내용 보시면 내용 간단합니다. 선익 시스템,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쵸?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조정, 그 다음날 상승, 조정, 그쵸? 완만한 조정세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저는 돌파 구간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15%, 20% 정도의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도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완료된 매매 같은 경우에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했을 때 그쵸? 하나, 둘, 셋, 3거래일 만에 7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건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내용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밑에 YC, HLB 제약 모두 다 동일하다. 모든 종목군들이 YC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내가 20%씩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만 그런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HLB 같은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즉 정배열 구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공략하는 시작점은 신고가 구간부터 공략을 한다는 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쵸? 이해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는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은 뭐 신용잔고 관련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신용잔고 금액이 높아지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드린 거지 신용잔고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야 된다는 거고, 그 매물 소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타점을 봐야 되는데, 그 타점은 여기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 타점을 잡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금 안 좋았죠, 4월 들어서. 그래서 여기서 진행하는 실시간 타점, 그쵸, 한미 반도체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확인해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래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하고, 이런 매매가 가능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은, 그쵸, 이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지금 1월 1일부터 5월 3일, 그쵸, 대략 한 4개월 정도 진행한 결과 57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분류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꾸준하게 수익 나는 매매를 할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